한 교실에 적어도 한 20명에서 30명이 있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20명에서 30명의 학생을 다 너는 뭘 풀고 있고 뭐가 어려웠니 막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스모스 액티비티고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 모니터링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에 날개를 달아줄 그 에듀테크입니다. 어디게 진로 콘텐츠 어디게 학과 콘텐츠 어디게 직업 콘텐츠 어디게 진학 콘텐츠 어디게 학교의 모든 콘텐츠 어디게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 어디게.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티타임 활짝 오픈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티타임과 함께 해주신 우리 티티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바로 티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티타임 100회 특집으로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 셋탑박스를 3개 학교에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36고등학교, 서울 36고등학교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딱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서울 36 하이스쿨 옆에 뭔가 이 TV에 저희의 어떠한 진로 진학 콘텐츠들이 아니면 교육 정보들이 이렇게 송출되고 있다는 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검은색 화면으로 이 이쁜 공간에 꺼져 있었다. 이 검은색 화면을 이 TV가 꺼져 있었는데 이 셋탑박스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정보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콘텐츠들 많이 제작해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티메이트를 모셔봐야겠죠. 신목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우리 김재현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선생님들 우리 TT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목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열심히 교사 생활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여기 카메라 앞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좀 컨디션 좀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저녁도 챙겨주시고 해서 든든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에듀테크의 신이 나타나서 너한테 하나의 에듀테크만 써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쓸 겁니다. 바로 데스모스 액티비티라는 에듀테크인데요.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그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학생들도 통제할 수 있는 에듀테크입니다. 야, 수많은 에듀테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고르라면 이거다. 네. 라고 해주시니까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신목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오늘 데스모스 액티비티와 함께하는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상호작용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학 교사라고 얘기를 했죠.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할까 해요. 자, 수포자가 뭐죠? 네, 수학 과목을 포기한 이들을 일컫는 말을 수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수포자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수업할 때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은 수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쏟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들이 과목이 수학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면 영어를 포기할 때, 뭐 과학이면 과학을 포기할 때, 저는 수학이니까 교사가 한 학생이 수포자임을 알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수포자인 거를 확인할 때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성적이 다 나오고 나서 이 학생은 왜 성적이 이렇게 낮지? 상담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학생이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어렵고요. 포기를 이미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생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늦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포자를 예방을 하려면 어떡하지? 수포자를 없애려면 어떡하지?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이 일어나는 그 매 순간을 면밀히 관찰하고 피드백해줘야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수학을 한다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학생이 한 교실에 적어도 한 20명에서 30명이 있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20명에서 30명의 학생을 다 너는 뭘 풀고 있고 뭐가 어려웠니 막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교사라도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스모스 액티비티고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 모니터링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에 날개를 달아줄 그 에듀테크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데스모스 액티비티가 뭐지? 데스모스라는 혹시 그 그래핑 계산기라는 거 들어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있으시면은 예라고 한번 채팅창에 쳐보시겠어요? 딜레이가 1분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데스모스라는 그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썼어요. 그래핑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수학 계산기 용으로 만들었는데 그 데스모스라는 회사가 나중에 공교육, 미국 공교육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수학 콘텐츠들을 생산을 하고 그걸 이제 공교육에 도입을 했죠.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학생들이 이 좋은 콘텐츠로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교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거 콘텐츠들 너무 다 좋은데 이 학생이 콘텐츠를 실시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컴퓨터를 끄고 유튜브를 보거나 뭐 딴짓을 하는지 그런 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이거를 콘텐츠를 잘 활동할 수 있게 뭔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데스모스에서 만든 그 플랫폼이 데스모스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수학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다른 교과 선생님이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데스모스 액티비티의 첫 번째 특징은 학생의 화면이나 뭐 수업의 속도라는 거를 제어할 수 있고요.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현실적인 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는 와이파이 하나 딱 있고 30명의 학생이 물려 있죠. 그러면 만약에 튕긴다는 현상이 생긴다면은 이거는 수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상호작용하는 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지원되는 에듀테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많은 에듀테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격 수업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데스모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한 2년 정도 수업을 해왔는데요. 거의 뭐 수업 시간에 튕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원격으로 만들어진 그 플랫폼들 다 부분 유료라든지 다 유료입니다. 근데 얘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모스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하고 플랫폼에 담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를 유료화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을 잘 들어보시고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처절한 외침,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게 없었을 때 항상 이랬거든요. 얘들아, 프린트 펴. 선생님, 프린트 안 가져왔어요. 나도 없는데 친구 거 같이 봐. 이랬습니다. 데스모스 액티비티에는 디지털로 프린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따로 프린트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얘들아, 우리 어디 나갈 차례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데스모스 액티비티에는 그 전까지 수업했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이 바로 진도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슬프죠? 얘들아, 내 얘기 듣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도 학생들의 화면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뭘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볼까?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죠. 저는 목동권에 있는데요. 제가 프린트를 다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1번 문제서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맨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하면서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지를 않죠. 근데 이제는 데스모스에서 너 그거 풀지 마, 일로 와 해서 시야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1번 틀린 사람 안 들죠. 부끄럽죠. 데스모스는 채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익명화 기능도 있어서요. 이 학생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비밀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 질문 있니? 질문 안 하죠. 한국 학생들의 특징, 질문을 안 한다.
근데 데스모스 액티비티에는요, 학생들의 풀이가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틀렸네, 이 학생의 풀이가 뭐지? 얘들아, 이 익명으로 된 학생 풀이를 한번 수정봐 볼까? 라고 하면서 굳이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학생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동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릴 때가 있는데요. 수행평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부장이 30명의 학생의 교과서를 낑낑 들면서 수학 선생님 책상에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5반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30개씩 수학책이 땅땅땅땅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밤새면서 그 교과서 검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젠 데스모스에서는 이미 프린트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만 슉슉슉슉 넘기면서 얘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여기가 비어 있구나, 그런 것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채점의 수고도 덜어줄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플랫폼적인 특징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스모스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4번에 보시면은 다양한 수학 컨텐츠들도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은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뭘 담을 수 있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남 만들어준 프린트로 수업하기 싫으시죠? 근데 데스모스는요,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채점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고요. 채점을 안 하면은 걔는 설문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글도 쓸 수 있고요. 국어과나 영어과, 그림, 영상, 음성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음성은 뭐 영어과 선생님들께서 뭔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그 발음을 테스트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 데스모스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좋은 플랫폼이 뭔데 나도 학생 입장에서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노트북을 갖고 계시면은요, 노트북 주소창에 한글로 desmos.lrl.kr 유튜브 채팅창에 한번 안내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핸드폰을 꺼내셔서 QR코드를 뿅 찍으면은 데스모스 액티비티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가 제 화면이고요. 저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데스모스 액티비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mos.lrl.kr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URL을 줄여놨고요. 그 구글로 로그인이 있거나 혹은 로그인 없이 계속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구글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할 필요가 없다, 아이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없이 계속하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로그인 없이 계속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없이 계속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선생님들 그 이름 쓰시지 말고 재밌는 닉네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저는 김재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뿅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 화면. 자, 최대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이고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그냥 PPT 슬라이드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각 페이지를 PPT 슬라이드 만들듯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교사 페이지로 잠깐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짠. 야, 여기 한 분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1페이지에 머무르지 말고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네,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은 이게 쫙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한번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펼쳐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화면은 그렇게 되고요. 자, 저는 여기 학생 탭에서 보통 수업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최대화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자, 도입 컨텐츠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써져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늘 선생님의 기분들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서 너무 오늘 학교가 힘들었어요. 뭐 아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슬프겠죠? 혹은 학생들이 저 이쁘다고 했어요. 저 잘생겼다고 했어요. 저 수업 재밌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이렇게 왜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프린트를 나눠주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3페이지, 1페이지에 3분, 4페이지에 1분, 5페이지에 1분, 6페이지에 막 쭉쭉 있죠? 자, 2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안 오시죠? 자, 이제 마법 같은 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기화 버튼을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다 땡겨옵니다.
근데 지금 힝 속았지 여기 정소라 선생님 안 땡겨 오셨어요. 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채팅창을 지금 데스모스 학생창을 내리잖아요. 그럼 동기화가 풀려버립니다. 이 말인즉슨 수업 시간에 데스모스 창을 내려버리면은 학생이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정소라 선생님께서는 지금 창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분은 누구죠? 네, 김재현이죠. 예, 지금 제가 아까 김재현으로 이름 들어왔잖아요. 제가 한번 창을 바꿔서 학생 창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바뀌는 거 구경해 보겠습니다.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땡겨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한번 활동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기분 어때요? 저는 오늘 티타임 촬영이 있어서 너무 설레요. 이렇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선생님들 어땠어요? 얘들아 다 했니? 늘 외쳤죠. 애들은 대답이 없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교사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제출한 활동들이 쫙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기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버레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짠! 선생님들의 답변들이 한 화면에 겹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반적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기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 확인이 되네요. 선생님들이 오늘 기분이 많이 좋으시구나. 근데 여기 두 분은 누구실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오늘 기분이 왜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프레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 좋겠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활동을 쭉 해볼 거예요. 자, 오늘 기분 안 좋은 두 분 계셨어요. 야식을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기 그 객관식으로 하나만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야식 뭐 먹을까요? 저는요 매운 게 땡기네요. 아니에요. 저 오늘 지금 4살짜리 아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에서. 예, 그래서 저는 아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아기가 기다려요. 예, 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5분의 선생님들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잘 주목해주세요. 지금 너무 부끄러우실 거예요.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니까. 자, 익명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시보드가 전체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는요, 민감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특히나 성적 데이터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익명화 버튼을 짠 눌러주시면은 선생님의 이름이 유명 수학자 이름으로 바뀌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못 읽겠어요. 네, 자, 교사 탭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킨을 선택한 선생님 누군가요? 로프턴 헤이네스? 예, 못 읽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익명화를 해서 학생들의 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익명화를 풀면 선생님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떡볶이가 많네요. 떡볶이가 많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랑 일치를 해요. 예, 저도 떡볶이 먹고 싶었거든요. 자, 근데요, 이런 식으로 설문도 조사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티타임에서도 선물을 주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열심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냐면요. 여기 야식 있죠. 야식에서 가장 많은 표를 나온 그 야식을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다음 인물을 나이 순으로 배열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이승기 첫 번째, 두 번째가 김수현, 세 번째가 차은우죠. 물음표. 김재현이 도대체 누구야? 접니다. 김재현 물음표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 순으로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이분들과의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나이 배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저는 교사 페이지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들어오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의 활동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정답 여부 표시를 하면은 사실은 되는데요. 정답 여부를 표시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답을 바꾸실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활동도 못하게 막아버리겠습니다. 일시정지입니다. 짜잔.
자, 김재현의 두 번째 학생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일시 중지됐죠? 아무것도 못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 있었죠. 얘들아, 내 얘기 듣고 있니? 애들 딴 거 할 때 일시 정지 딱 누르면 애들이 아 하면서 제 얘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여부 표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쭉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여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제대로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약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선생님들의 각 슬라이드의 활동 내용들이 여기 쫙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체크 박스는 정답이고요, X 박스는 오답입니다. 점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잠깐 이쪽 페이지 선생님을 쭉 당겨 볼게요. 네, 당겨 볼게요. 여기 속도 제한을 잠깐 걸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정답들이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저는 간단한 그 나이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를 냈지만은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뭔가 문제를 냈을 때 어떤 학생이 어떤 답을 해서 틀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지금 요 위에 요 분 한번 보겠습니다. 틀렸거든요. 여기 클릭을 딱 누르면은 이 선생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승기님 다음에 접니다. 아, 그래도 이승기 배우님보다 저를 어리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기, 김수연, 김재현, 차은우 요 순서가 정답입니다. 이승기 배우님은 87년생이시고요. 저는 그 쥐드래곤과 동갑입니다. 88년생입니다. 김수연 배우도 88년생인데 2월생이고요. 제가 10월생입니다. 예, 그래서 더 어려요. 그래서 차은우 배우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다만은 전 그래도 요 중으로 치면은 두 번째 막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자, 다시 동기화로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저 오늘 초면이기는 하지만은요, 여기 세 명의 배우와 저까지 포함해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 한번 투표해 주세요. 이유도 적어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계십니다. 예, 쭉쭉 들어오고 계세요. 네, 세 분.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네, 이유도 적어주세요. 왜 제가 왜 좋았을까요, 선생님들? 네, 네. 차은우보다 갓재현.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네, 열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턱선이 닮았다. 네, 죄송해요. 그래도 차은우 어쩔 수 없죠. 예, 차은우 분을 어떻게 제가 건들겠어요? 김재현이 7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밑밥을 하나 깔아놨거든요. 이 수업을 잘 들으시는 선생님께 떡볶이 쿠폰 하나 드린다고 했죠? 그거 여기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기 김재현이라고 쓰신 분 중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9분이나 되시는데요. 9분의 1이라고 칩시다. 네, 자, 저는 타샤 이니스님, 연희쌤, 네, 연희쌤께 떡볶이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희쌤께서는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당첨됐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랑 상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컨텐츠도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이거 누구죠? 동준쌤? 요 그룹이 누구죠? 네, 에스파죠. 요건 누굴까요? 이건 누굴까요? 안 보이나요? 여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제이홉, 정국, 방탄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닝닝 이런 식으로, 카리나 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멤버들을 요 화면에 한번 모아주세요. 이렇게 카드를 모으는 기능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수학에서는 뭐 이차함수 식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도 되거든요. 한번 요 활동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쭉 한번 해보세요. 모아주세요. 예, 그래서 카드를 모으는 활동도 학생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프린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데스모스 액티비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제부터 좀 진지해지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텐션을 좀 낮출게요. 떡볶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 네, 자,
교사 저작 콘텐츠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 볼게요. 자, 보통은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이 화면을 띄워놓고 개념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딴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시정지를 누르고 선생님들 지금 8시 30분인데요. 죄송한데요. 그 수학 수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수의 혼합 계산입니다. 자, 어떤 순서로 하냐면요. 거듭 제곱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네, 곱하기 3 나누기 이렇게 괄호가 있는데 괄호를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2는 4.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곱셈을 먼저 하면 12,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 정지를 하고 이제 개념을 설명하겠죠. 자, 이제 일시 정지를 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필기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정답이 1인지 16인지 풀었는지 찍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학생들한테 푸는 시간을 주면서 계속 여기를 모니터링합니다. 혹시나 답이 갈리지는 않았나? 잘못된 답을 한 친구들은 어떤 답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요 학생 네, 쭉 있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나왔나요? 네, 여기 나왔죠. 요 분과 요 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학생들은 이제 그냥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표시를 하면 스크린샷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짜자잔. 네, 그러면 학생들은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그냥 그게 의미 없는 활동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뭐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렇게 두 학생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과연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맞을까? 왼쪽에 있는 학생이 맞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대답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주도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정답을 1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 숫자와 숫자끼리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문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수학 수업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선생님, 저 수학 좀 어려운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개념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 너 개념 보고 싶어? 그럼 개념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넘기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오죠. 그럼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속도 조절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한 눌러버리면은요, 이제 선생님 화면에는 두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개념 공부도 하면서 개념을 보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활동들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풀이 수업이나 이런 수학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영어 교과입니다. 제가 이거 생성형 AI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토끼와 거북이죠. 예. 근데 이제 영어 교과나 그 어학 쪽의 교과 선생님들은 말하기 수행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복도에 책상을 빼놓고서는 1대1로 말하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데스모스에다가 여기 마이크 보이시죠? 네, 마이크가 보이십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어서 음성 허용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 노트북이 아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준비하려고 영어 발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the forest, a rabbit and turtles decide to have a race. 이렇게 열심히 발음도 꿀려서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 기능을 이용을 하면 학생들의 음성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선생님들. 자, 이거 보이시죠? 지금 글로 쓰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음성으로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게 선생님 페이지에서 만든 커스텀 페이지인데요, 이거를 학생한테도 줄 수 있겠죠. 그럼 학생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이 가능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동화책 만들기 활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기화를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책 만들기 활동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학생이 그냥 그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동화책의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생님 제가 동화책 만들었어요. 학생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화면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적절히 줄 수 있겠죠. 네. 잠시만요. 제가 피드백 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재생해도 될까요? 민망하실까요? 네. 소리는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클릭을 하면은 그럼 음성을 제출했는데 음성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자, 학생 화면을 누르고요. 여기 채팅 모양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수업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영어 교사라면 음성이 녹음이 안 되었네. 다시 해줘. 제출해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딱 누르면은 전송이 되고요. 지금 unread 되어 있죠. 그래서 읽으면은 read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은 저한테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범교과용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자, 동기화를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쭉쭉쭉.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수학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컨텐츠인데요. 수학은 뭔가 개념을 만져보고 하는 그 심상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개념을 알려주기보다는 활동을 해서 이 개념이 이 개념이었어? 라고 이해하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다음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머스가 수학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거북이 달리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있고 바다로부터 거리가 있는데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그리고 재생을 누르잖아요. 그럼 거북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시간, 거리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활동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좋은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2분 한번 클릭해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왜 지우셨나요? 지우시지 말지. 요 분 한번 답변해 볼게요.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난장판을 펴놨죠? 이게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닙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북이가 올라갔다가 잠시만요. 내려갔다가 갑자기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합쳐져서 끝나게 되죠.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 그래프 판정하는 방법이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북이가 하나인데 여러 점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북이가 나뉘어지죠.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의 x값에 대응한 하나의 y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 콘텐츠들도 선생님들께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콘텐츠들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동을 할 건데요. 저는 항상 마지막에 요 활동을 합니다. 정리 콘텐츠거든요. 자, 오늘 데스머스 액티비티 체험을 했는데요. 쉽다, 흥미있다, 어렵다, 지루하다 4분면입니다. 쉽고 흥미있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렵고 지루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데스머스 액티비티에 대한 그 느낌들을 여기 한번 적어주세요. 재미있다. 이게 공짜라니. 자, 그리고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활동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쌤이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너무 쉽고 재밌어요. 네, 실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네, 요 정도 보고요. 자, 지금 점으로 제가 받았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제가 오버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4분면으로 학생들이 나눠졌습니다. 자, 1, 4분면은 쉽고 흥미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습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쉽고 흥미있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데는 여기 2, 4분면입니다. 흥미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는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만약 이게 수학 수업이었으면 저는 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쉬운 문제를 제공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문제를 주면서 성공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학을 끈을 놓지 않게끔 하겠죠. 예, 그래서 2, 4분면이었습니다. 자, 3, 4분면 슬픕니다. 4, 4분면 슬픕니다. 자, 보겠습니다. 쉬운데 지루합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 그 과에 되게 많아요.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데요. 사교육의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그 수학을 대부분이 다 선행학습으로 공부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점 찍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쉬운데 또 배우니까 지루하다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수업에 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 4분면입니다. 여기 어려운데 지루한 사람들. 여기는 수학도 어렵고 지루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상담이 필요한 기초학력군의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따로 상담을 통해서 저랑 친해지고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좀 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4분면으로 받으면서 다음 차시에 수업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체험이었습니다. 네. 다시 P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데스모스 액티비티는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수업에 몰입감을 더하는 도구입니다. 기존 수업에 몰입감을 더하기 때문에 교사는 본인이 그냥 하던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더 잘 듣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이 기능은요, 사실은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영수정, 특수국어까지 해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서비스 10가지가 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AI 보조교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모니터링 지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데스모스 액티비티, 선생님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오면은 어떤 형태인지 감도 안 잡혀 모르겠어. AI가 뭘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런 기능도 들어온다. 데스모스 액티비티 같은 것도 구동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니터링 지원이 마치 AI 디지털 교과서의 보조교사 기능과 유사하다. 그래서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이용하면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학생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에 교육부 브리핑 자료거든요. 내년에 파티예요. 축제입니다. 왜 축제냐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옵니다. 성취평가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오고요. 고교학점제 들어오고요.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들어옵니다.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그 혁신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수업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현을 하자. 거기에는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디지털을 통해서 수업을 혁신을 하고 공교육을 변화시키자라는 소리죠. 그러면 디지털 교구를 활용을 해서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별 맞춤 학습을 통해 학습 참여도와 학습자 주도성을 신장시키자.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맞춤 교육을 통해 참여도와 주도성을 신장하자. 그러면 참여도와 주도성을 어떻게 신장시키면 될까요?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가상의 학생인데요.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워.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나요? 혹시 MBTI 좋아하시나요? T랑 F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생성형 AI에게 입력을 해서 너는 T야. 또 다른 AI에게는 너는 F야 라고 해서 똑같은 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손에 잡히지 않아. 혼날 것 같아 무서워. 혼날 것 같아 무섭다고? 그럼 다음에도 또 망치지 않으려면 준비하는 게 답이겠지? 계속 무서워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뭐라도 해봐. 학생의 위로를 받을까요? T의 대화법입니다. F에게 물어봤습니다. 벌써 깁니다. 헐 어떡해 정말 슬프겠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섭고 두려운 거지 하면서 맨날 마지막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정말이야. 울고 싶으면 같이 울어줄게. 웃고 싶으면 같이 웃어줄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학생은 감동받겠죠. 그러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T일까요? F일까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들어옵니다. 학생한테 너 왜 참여 안 해? 라고 혼을 내실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니? 라고 공감을 해주실 건가요? 제 대답은 F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브리핑 자료 작년 2월 3일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이제 변해야 된다.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학습 멘토, 코치, 사회 정서적 지도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데스모스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서 교사의 많은 수고를 덜어준다면 이제 그 아껴진 수고를 학생 주도성 신장에 하이터치를 하자라는 소리이죠. 그러면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이용하면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보면 지켜보고 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왜 안 하고 있어 하면서 하이떼찌를 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하이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사의 역할을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스모스 액티비티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AI 마음일기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감정 점수가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있는 친구였어요. 읽어보면은 뭐 너무 어렵다. 학원쌤은 칭찬 많이 내주는데 선생님 왜 칭찬을 안 할까? 틀려서 자신 없다. 저도 반성하게 되죠. 예. 근데 이 친구의 다른 일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엄마가 그림을 못 그리게 한다. 그래서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친구가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한번 돌렸거든요. 이때는 문제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친구도 있고 느리게 푸는 친구도 있고 빠른데 다 맞는 친구, 느린데 다 맞는 친구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습자 유형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그 학생이요. 느리지만 다 맞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착각하고 있었죠. 이 학생은 충분히 수학에 대한 그 지식이 있고 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 부담감 때문에 틀릴까 봐 무서워서 천천히 풀고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줘서 천천히 풀고 있지만 문제를 잘 맞추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뒤에도 쭉 이 친구의 감정 점수를 봤는데요. 계속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서요. 저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 친구를 보듬어 줄 생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빨리 넘어간 이유는 그래도 한 번은 써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데스모스 액티비티 만드는 거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료는 공유되어 있으니까요. 제 사례 쭉 보시면은요. 아, 이렇게 데스모스 사용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 데스모스라고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데스모스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그냥 계산만 하시는 거고요. 교실을 만든 거예요, 데스모스에서. 그래서 교사라면 교사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학생이라면 학생용으로 입장을 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교사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항목들입니다. 여기 4개 항목. 대시보드 기록, 수업, 커스텀 액티비티, 그리고 남의 걸 볼 수 있는 컬렉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수업과 커스텀 액티비티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수업을 배정을 하려면 수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탭으로 들어와서 새 수업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놀랍게도 이 친구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그 수업도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쓰시는 선생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제가 3학년 1반, 3학년 2반 안 불러왔죠? 이렇게 불러오면 그 학생들이 다 불러와집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 안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티타임 연습반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럼 수업이 추가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업으로 쭉 내리면은 티타임 연습반이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자, 수업을 만들었으면 학생이 빵명입니다. 그럼 요 학생들을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는 방법이 요 초대 코드로 입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대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요 링크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학생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스모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교실 학생용으로 들어가면 저는 요렇게 뜨죠. 예. 그러면 여기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면서 수업 참가가 뜹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교사가 만든 요 수업 C33J8G C33J8G
대문자 소문자 필요 없습니다. 수업 참가 눌러주시면은 네. 수업 참가가 된 겁니다. 구글로 로그인, 보통 학생들은 구글 아이디가 있으니까 구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수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티타임 연습반 수업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초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들은 이 페이지에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제가 만든 수업을 배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 커스텀 액티비티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액티비티 만들기 누르면은 PPT 자료 만들듯이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티타임이라고 쓰겠습니다. 티타임 수업하고 새 액티비티 생성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떤 화면 같아요? 이거 마치 PPT 슬라이드 같죠? 여기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에는 다양한 기능들의 컨텐츠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하나만은 하고 싶습니다. 그림판 기능이요. 자, 그림판 기능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배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배경을 넣는다는 소리는 이제 학생들이 이 배경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프린트가 여기로 들어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저는 보통 이렇게 배경으로 해놓고요. 요 페이지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복사합니다. 컨트롤 CV, 직관적인 똑같습니다. 한 5페이지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 배경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교과서 사이트 가면은 교과서가 PPT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PPT를 하나 가져왔고요. 저희 학교 교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들 교과서로 수업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전에 데스모스 액티비티에 첨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미지로 첨가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노가다입니다. 자, 지금 이 PPT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여기 잘 보세요. 저장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PNG나 JPG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폴더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전 폴더를 좀 바꿀게요. 폴더를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PNG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폴더로 가주시면 여기에 방금 전에 그 슬라이드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그럼 끝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노가다 시작입니다. 자, 배경을 누르고요. 커스텀 이미지를 누르고요. 요 슬라이드, 그 1페이지죠. 그럼 기다리면 뜨죠. 근데 제 팁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쭉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경, 커스텀 이미지 2페이지 그냥 넘어가시고 배경, 커스텀 이미지 3페이지, 배경, 커스텀 이미지 4페이지, 배경, 커스텀 이미지 5페이지 이렇게 넣으면은 5개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발행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아까 전에 저희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학생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고, 이 교과서의 학생의 필기를 교사는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채점하는 거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하나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모듈 형태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여기에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문제에 선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선택만 해 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윈도우 점을 누르면은 여기 이모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원문자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문자를 찾아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답이 2번이라면 2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 문제를 학생이 2번을 체크하면은 정답이라고 뜨고요. 1번을 체크하면 X라고 이렇게 뜨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선생님, 선다형 문제, 여러 개가 정답인 경우, 복수 정답인 경우는 어떡하죠? 라고 할 텐데요. 여기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체크박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눌러주시면은 2번과 4번이 답이었어 라고 하면은 요게 정답으로 체크가 됩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학생이 2번, 3번 누르면 여기 틀렸다라고 뜨죠? 예, 근데 3번을 끄고 4번을 누르면 맞았다라고 이렇게 점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이렇게 필기를 해서 답을 입력하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발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을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수업 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배정을 눌러주시고요. 방금 전에 티타임 연습반 있었죠? 여기다 수업 배정 딱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학생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티타임 연습반 수업에 학생이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만든 티타임 연습반 수업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방금 전에 액티비티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필기를 하고 선생님이 한 것들 필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풀고 답을 입력하고 끝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데스모스 액티비티에서 필기와 정답 채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다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네. 전체 화면에는 뭘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교사 탭에 학생 탭이 있습니다. 그게 학생이 보는 화면과 일치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화면을 띄워놓고서는 이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활동하는 동안 이제 교사는 다시 학생 탭이나 요약 탭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화면을 그 이제 교실에 있는 TV에 공유하거나 뭐 그런 거는 따로 없나요? 제가 제 화면을 공유를 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감한 정보라고 하면 익명화를 눌러서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숨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뭔가 제출하면 야 누가 누구 제출하고 있다 막 이렇게 보여지니까 네네. 아이들이 또 신나서 제출하고 네네. 네, 그런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한글 문서나 구글 문서 등을 붙여넣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그 링크 임베드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대신의 방법이 글을 쓴 다음에 거기 메모 기능이 있거든요. 메모 기능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 문서라고 친 다음에 그걸 드래그해서 링크 삽입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글자에 삽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다가 구글 문서에서 활동을 해보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은 바로 구글 문서가 켜져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와서 뭐 문제를 푼다든가 그쵸. 다른 활동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뭔가 영어나 국어는 더 쉽게 만들 것 같은데 뭐 다른 과목 선생님 혹시 피드백을 들어본 게 있으실까요? 뭐 짝 맞추는 활동 같은 경우는 영어 뭐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역사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드 매칭 해가지고 유적지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상식 퀴즈들이 사실은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래서 역사나 음악 선생님들도 쓰는 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음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가창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죠. 요 페이지에서 요 노래를 불러, 다음 페이지에서 요 노래를 불러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채점하기도 쉽죠. 페이지를 눌러서 이 학생들이 요런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오늘 데스모스 딱 보는데 이 액티비티 보는데 왜 선생님이 처음에 에듀테크에 신이 온다면은 이걸 고르겠습니다라고 한지 이해가 될 정도로 와 너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어. 짧은 시간이어서 다 못 보여준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다음에 다시 모셔서 뭐 심화편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노트북과 패드 모두 구동이 가능한가요? 두 기기 중에 어느 것을 활용해야 수월할까요? 일단은 그 핸드폰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데스모스 자체가 이 화면이 핸드폰에서 활동하기에 애매하면은 세모 주의 표시가 뜹니다. 그래도 쓸 수는 있고요. 보통은 화면이 커야지 구동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패드도 되고요. 저는 갤럭시 안드로이드에서도 써봤고 크롬북에서도 써봤고요. 핸드폰으로도 써봤고 노트북으로도 다 써봤습니다. 다 구동이 됩니다. 다만 핸드폰은 화면이 작아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 주셨는데 학생들은 수업 후에 자신의 학습 결과를 복습 가능한가요? 네,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오면 되고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 활동 자체가 평가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면 학생이 들어와서 답을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일시 정지를 눌러놓고 수업을 종료시키면은 학생이 들어오면 일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학생이 복습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기화 기능이나 일시 정지처럼 학생 화면을 제한하는 기능은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들어오라고 하면은 학생이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습하는 화면만 뭐 고정시켜 놓거나 뭐 이거 만약 평가에 안 들어가니까 너네 봐도 돼? 네, 라는 가능합니다. 것만은 가능하겠죠. 가능하고 그 페이지에 보면은 교사 탭에 그 각 슬라이드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그 점 3개를 딱 누르면 숨김이 됩니다.
페이지 숨김. 그럼 교사만 볼 수 있고 학생들은 못 보는 거니까 평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숨김 해가지고 뭐 복습하게끔 제공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어느덧 9시가 돼가지고 우리 김재현 선생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을 관찰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학생들 진짜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저도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기술로 결국에는 대시보드에 다 이게 표현이 되지만 그걸로 표현되는 것 이상의 학생들의 능력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요 대시보드만 보고 학생을 평가하지 말고 그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이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오늘 이 데스모스 액티비티를 살짝이라도 경험했으면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눌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요거 한 번으로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바로 해볼 수는 없을 거고 네.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파이팅!